128페이지 중력과 역학 시스템. 자, 여기 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거 하고 갑시다. 자, 자, 여기 힘입니다. 힘을 다루고 있습니다. 힘 존재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 뭐 아니면 뭡니까?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아. 그러면 그 물체는 뭐 아니면 뭘 해? 둘 중에 하나. 지원. 자,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아. 물체는 뭐 아니면 뭔데? 그걸 뭐라고 해? 옳지. 또 하나는 이거 합니다. 또는 얘보다 더 간단한 거. 이건 움직일 때고. 아,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아. 그 물체는 뭐 하고 있어? 아이씨, 진짜. 운동장 한가운데 축구공이 있다니까?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자, 그대들 왜 대답을 못하고 있어? 이미 중학교 때 배웠는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정지하거나 아니면 움직이는데 속도 변화가 없어. 아셨죠? 무슨 운동을 해?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등속 직선 운동. 속력 일정. 또 뭐도 일정. 방향도 일정. 운동 방향이죠. 물론.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 못하면 문제 못 풉니다. 아셨죠? 힘이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는 물체. 그러면 반대로. 자, 힘이 작용합니다. 물체는 변합니다. 뭐가 변해? 아이씨. 셋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자, 힘이란 얘기가 딱 나왔어. 그러면 그대들은 머릿속에 자동으로 뭘 떠올려야 되냐? 아, 변하겠구나. 아셨죠? 변하겠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뭐가 변해? 속력이 변하거나 운동 방향이 변하거나 아니면 둘 다 변하거나 하다못해 물체의 모양이라도 변해야 됩니다. 아셨죠? 뭐가 주어지면? 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힘이야. 지금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그거를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힘이라는 걸 못 깨달으면 문제를 아직 덜 푼 사람이에요. 문제를 풀어보면 힘하고 다 상관이 있습니다. 아셨죠? 힘의 종류 많아. 중력, 마찰력, 공기 저항력. 아셨죠? 뭐 탄성력, 전기력, 자기력은 안 나와요. 이 단원에서는. 다행히 중력, 공기 저항력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엄청 중요해. 지금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데도 이게 왜 중요한지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문제에 구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힘 때문에 운동 상태가 변합니다. 얘들아, 어디 갔어? 속력과 운동 방향을 합쳐서 운동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힘이 작용하는 물체는 뭐가 변한다? 운동 상태가 뭐한다? 변한다. 이해하셨죠? 응? 이겁니다. 제일 중요해. 그러면 앞으로 선생님이 힘 나왔어. 그러면 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중력과 역학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앞에서는 중력 시스템 지구 시스템 배웠잖아. 그러면 역학 시스템이 뭔지를 알아야죠. 역학 시스템. 역학 시스템 뜻은 자연은 주어가 자연입니다. 자연은 여러 힘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중력, 전기력, 자기력, 탄성력, 마찰력 이거 중1 때 배웠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힘이 상호작용하면서 운동 체계를 유지하는 역학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뭐가? 자연계는. 그래서 역학 시스템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중력에 대해서 지금 요 페이지는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8페이지는 다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많은 일이 중력 때문에 나타나. 그리고 그대들한테 중학교 내내 이걸 가르쳤어. 그런데 한 번에 가르치지 않고 찔끔찔끔 가르쳤어. 그래서 그 찔끔찔끔 배운 거를 하나로 다 모아놓은 거야. 한 페이지에다가. 아셨죠? 그러면 보면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 안 나는 것도 있을 거야. 그러면 기억나는 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고 기억 안 나. 나 생전 처음 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셨죠? 이건 중학교 과정이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몇 페이지니? 128페이지는 고등과정이 아닙니다. 중등과정이야. 근데 니들이 하도 이걸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원래는 여기가 처음 시작이거든? 여기가? 근데 이것도 사실은 중3 때 했던 거잖아, 지금. 그래서 보시면 중력의 넓은 의미의 뜻입니다. 이건 넓은 의미의 중력이야. 좁은 의미의 중력은 뭐라고 배웠어? 중학교 때 중력은 뭐라고 배웠어? 누가? 주어는 누가? 중력 뭐라고 배웠냐니까 중학교 때. 기억이 없어? 지구가. 주어는 지구야. 지구가 뭐라고 배워? 지구 위에, 지구 상에 있는 모든 물체를 뭐하는 힘?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좁은 의미의 중력을 가리킵니다. 그건 진짜 좁은 의미의 중력이었고 넓은 의미의 중력은 이 중력 실제 뜻은 이겁니다.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는 힘? 당기는 힘. 그러면 봐봐. 선생님도 질량이 있잖아. 지환이도 질량이 있어. 그럼 지환이하고 선생님 사이에 서로 뭐가 지금 작용해? 중력이 작용해. 근데 내가 느껴 못 느껴? 못 느껴. 지구가 날 잡아당기고 있는데 니들 느끼니? 못 느끼잖아. 그거나 마찬가지야. 지금 너희들 사이에도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합니다. 근데 느껴 못 느껴? 못 느껴. 이해하셨죠? 그래서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옛날에는 어떤 단어를 썼냐? 중력 말고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 만유인력.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긴다. 그게 중력의 넓은 의미의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구의 중력 방향은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물체를 자기 방향으로 끌어당기죠.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의 크기. 어떻게 하면 중력이 커지냐? 물체의 질량이 커지면 커집니다. 그리고 두 물체 사이가 멀리 있어야 되겠어? 가까이 있어야 되겠어?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인데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중력의 크기,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집니다. 요 중력의 크기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뭐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이거 누구의 정의입니까? 안 써도 돼. 얘들아, 밑에 있을 거야, 아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이거 뭐의 정의야, 지금? 무게의 정의입니다, 무게. 그래서 중력의 크기랑 같은 말이 무게입니다, 무게. 여기 나올걸? 자, 보세요, 무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무게야. 내 무게가 중력의 크기야. 자, 그래서 중력의 작용. 물체가 서로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고 접촉해 있어도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꼭 떨어져 있어야만, 꼭 붙어 있어야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세요. A가 B를 당기는 힘이 이 힘입니다. A가 B를 당기는 힘. 그리고 B가 A를 당기는 힘은 이 힘입니다. 두 화살표의 길이가 같고 방향만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이 둘 물체 간에는 항상 같습니다. 항상 같아, 항상. 자, 이거를 뭐라고 쓸 거냐? 자, 여기 보세요. F1. 빨간 거. 파란 거는 F2. 그래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F1과 F2는 항상 같습니다. 단지 방향만 반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여기 지구가 있어. 지환이가 이렇게 서 있어, 여기.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서 있어.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봐. 지환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있을 거고, 선생님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있을 겁니다. 이 같은 색 화살표의 크기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하지만, 지환이의 중력의 크기와 선생님의 중력의 크기는 같지 않습니다. 왜? 지환이랑 선생님의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중력의 크기가 같다고 하는 건 나와 지환이 사이의 중력의 크기가 아닌 거야. 지환이와 지구 사이의 중력의 크기. 나와 지구 사이의 중력의 크기가 서로 같다고. 그리고 지환이의 중력의 크기랑 나의 중력의 크기는 다르죠. 왜? 둘 다 질량이 달라. 아셨죠? 그래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서로 간에 같다는 거지. 지구 위에 있는 어떤 A라는 물체와 B 물체 사이, A, B 사이의 중력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무게 보세요. 무게 뜻.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로 단위는 뉴턴을 씁니다. 힘의 단위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력의 크기를 다른 말로 고칠 수 있습니다. 힘의 크기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무게의 뜻입니다. 그게 바로. 근데 문제는 이 무게를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합니다.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그래서 질량은 변하지 않는 고유한 값입니다. 얘는 안 변해. 그램이나 킬로그램을 쓰는데 질량은 측정 장소가 바뀌어도 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에서 선생님이 여기 보세요. 지구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50뉴턴이다. 선생님 달에 가도 아니 50뉴턴이라고 하면 안 되죠. 질량 단위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지구에서 선생님이 지구에서 50kg이다. 선생님 달에 가도 그냥 50kg입니다. 이건 안 변합니다. 변하는 건 뭐가 변하냐? 얘가 변합니다. 얘가. 왜? 이게 달라집니다. 중력의 크기가. 질량이 클수록 무게도 큰 건 좋았어. 그런데 이 값이 달라집니다. 중력 가속도 값이. 자, 그래서 자 비교해놨습니다. 사과의 질량 0.3kg, 300g이란 얘기죠.
지구에서도 0.3km, 달에 가도 0.3km입니다. 얘는 어느 행성에 가든 0.3km야. 안 변해, 질량은. 근데 무게는 지구에서는 0.3 곱하기 9.8을 하면 2.94N이 나옵니다. 무게가. 달에 가면 6분의 1을 내서 0.49, 6분의 1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달에 가면 나 가벼워져. 지금처럼 뛸 수 있어? 못 뜁니다. 왜? 땅을 딛고 올라갔어? 붕 떠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은 막 어디 갔어? 이렇게 막 달리잖아. 이렇게 달려. 다리 이렇게 들었다 떴다 하는데 내가 이렇게 땅을 딛는 순간 달에서는 어떻게 돼? 내 몸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렇게 떠올라. 붕 이렇게 떠올라 이렇게. 알았죠? 방방 탈 때처럼. 힘을 주면 튀어오르잖아. 그것처럼 똑같이 튀어올라. 왜? 몸이 가벼워져서. 자, 그래서 무게값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 측정 장소가 어딘지에 따라 바뀝니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건 질량입니다. 질량. 그 다음에 중력 때문에 대류 현상도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대류란 얘기는 뜨거운 공기, 찬 공기잖아.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내려옵니다.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내려와. 공기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촛불을 건드니까 촛불이 이렇게 가늘어지는 거야. 이렇게. 촛불 옆에서 공기가 막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근데 중력이 없어? 우주정거장에 가면 중력이 없잖아? 대류가 안 일어납니다. 무중력 상태라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서 촛불의 모양이 이렇게 둥글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 대류도 중력에 의한 현상이라는 거. 자, 그러면 지구 표면에 있는 물체는 중력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냐? 비나 눈이 다 아래로 떨어지고 나무에 매달린 사과는 언젠가는 떨어질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달과 인공위성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지구도 태양 주위를 공전하죠.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의 대류에 의해서 뭐가 일어난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상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밑에 문제 세 문제만 풀어봅시다. 492번. 다 풀었어. XX 옵니다. 왜? M1이 커지면 무슨 F1의 크기만 커져. 뭐도 커져야 돼? F2도 커져야죠. F1과 F2 똑같다고 했으니까. R이 작아지면 거리가 가까워져. 찰싹 붙었어. F1의 크기만 커져? F1, F2 다 커져야죠. 왜? F1과 F2가 같다니까, 크기가. 그 다음에 F1과 F2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얘가 O네요. 나머지는 X. 됐죠? 자, 여기도 숙제 다음 페이지 보세요. 132. 자, 이제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입니다. 여기 중력만 받는 거를 자유낙하라고 합니다. 얘들아, 이 자유낙하하고 낙하는 다른 말이야. 어떻게 다른 말이냐? 낙하는 문 열고 창문 열고 선생님이 떨어지면 그건 낙하야. 자유낙하가 아니야. 왜? 밖에 공기 있어 없어? 공기 있어 없어 밖에? 공기 있죠? 그럼 선생님이 떨어지는 순간 선생님을 자 봐. 중력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선생님이 떨어지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떨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져. 떨어지는데 문제는 자, 선생님이 창문을 열고 나갔어. 자, 선생님 이렇게 떨어질 거야. 떨어지는데 이쪽에서 중력이 있고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있습니까? 공기 저항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아래고 하나는 위네? 그죠? 그잖아. 만약에 얘가 없으면 선생님의 속력은 빨라지기만 하겠죠.
내가 밑으로 떨어지는데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내 속력이 빨라질 거 아니야. 근데 공기 저항력이 존재해. 그러면 이 중력 때문에 빨라지는 속력을 얘가 막아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천천히 떨어질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낙하 운동이야. 근데 자유낙하는 공기 저항을 무시하래. 이 말은 진공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 공기 저항이 없을 때.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떨어지는 걸 자유낙하라고 얘기합니다. 힘이 한 종류밖에 없어. 중력밖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창문 열고 바깥에 공기가 없어진 상태야. 진공 상태야. 창문 열고 나, 쇠구슬, 깃털 셋이 떨어지지? 셋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아셨죠?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셋 다 뭐만 받아? 중력만 받아. 무게는 필요 없어. 무거워서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착각이야, 얘들아. 무거워서 빨리 안 떨어져. 만약에 무거워서 빨리 떨어질 것 같으면 진공 상태에서도 자, 깃털 있어? 하나는 쇠구슬이야. 누가 무거워? 쇠구슬이 무겁잖아. 진공이라는 얘기가 공기가 없다는 얘기지 중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중력은 있어. 그러니까 무게가 있다고. 그러면 진공 상태에서 떨어뜨리면 만약에 진공 상태에서도 낙하할 때 무거워서 빨리 떨어지는 거라고 하면 둘 떨어뜨렸을 때 누가 먼저 떨어졌어야 돼? 진공 상태에서도. 얘가 먼저 떨어져야지. 얘는 천천히 떨어지고 얘가 훨씬 가벼운데 근데 진공 상태에서 떨어지면 두 개가 어떻게 떨어진다고? 똑같이 떨어진다고. 똑같이. 진공은 공기가 없는 거지 중력이 없는 게 아니야. 무게는 다르다고. 어차피 무게는 달라. 근데 공기를 빼놨다는 사실만으로 두 개가 똑같이 떨어져. 그럼 무거워서 빨리 떨어지는 거야? 아니지. 그럼 우리 착각이라니까? 알았지? 우리가 착각하는 거야. 무거워서 빨리 떨어질 거라고. 절대 무거워서 빨리 떨어지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공기 저항을 많이 받으면 안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깃털이 천천히 떨어지는 거야. 공기 중에서. 쇠구슬은 여기만 공기 저항을 받아. 이 면만. 근데 깃털은 요 털 하나하나 공기 저항을 받아. 위로. 그러니까 중력보다 얘가 더 큰 거야. 얘가. 위로 떠받치는 힘이. 그걸 중1 때 부력이라고 배웠어. 깃털은 공기 저항이 있으면 중력보다 이게 더 큰 거야. 공기 저항력이. 그러니까 얘는 늦게 떨어지는 거고 얘는 공기 저항력을 요 면만 받아. 이 원의 요 밑에만. 그러니까 공기 저항력은 조금이고 중력이 커서 얘가 더 빨리 떨어지는 거야. 무거워서가 아니야. 무거워서 빨리 떨어질 것 같으면 진공 중에서도 얘가 훨씬 빨리 떨어졌어야 돼. 진공이 무게가 없는 곳이 아니니까. 공기만 없는 곳이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일 때는 일단 깔고 가는 게 공기가 없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어느 높이에서 떨어뜨리든 동시에 떨어뜨리기만 하면 그 모든 물체는 동시에 떨어집니다. 동시에. 같은 시간에 바닥에 도달해. 알았지? 이거 착각하면 안 돼. 자, 중력만 받으면서 떨어지는 걸 자유낙하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물체는 질량에 관계없이 무겁든 가볍든 상관없습니다. 초당 1초에 9.8m/s씩 증가합니다. 이 9.8m/s은 속도 변화량이야. 속도 변화량이 일정한 운동입니다.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 아니야.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 여기서 쓴 이 속도 변화량하고 속도라는 말하고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말이야. 속도는 속도고 속도 변화량은 속도 변화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아까 무슨 운동이라고 그랬어? 이거는 등속 운동이 되는 거고
속도 변화가 일정한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이건 엄연히 다른 운동입니다. 왜 다른 운동이냐? 등속 운동을 하려면 아까 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 힘. 필요 안 필요해? 등속 운동 하려면. 등속 운동 하려면 힘 필요해 안 필요해? 아니 왜 대답을 안 해? 내가 아까 했잖아. 등속 운동 하려면 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얘는 힘이 없는 운동이라니까? 힘이 없는 운동이야. 근데 등가속도 운동은 속도 변화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속도 변화가 어쨌든 있다는 얘기잖아. 변했다고 속도가. 그러니까 얘는 힘이 작용해야 되는 운동이라고. 그래서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등가속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용어 몇 개 나왔어? 자유낙하, 등속, 등가속도, 속도 변화 5개 나왔어요. 지금 용어 5개. 이 용어 5개 뜻을 알고 있어야 돼 지금. 알았지? 그래야 문제 풀어. 이 용어 뜻 모르면 문제 손도 못 대. 자 여기 문제 보세요. 낙하운동. 자 0초일 땐 0 잡고 있었어. 잡고 있다가 자 어떻게 했어? 손을 놨어. 그러면 얘 자유낙하를 시작해. 1초일 때 속도가 9.8m/s, 2초일 때는 19.6m/s, 3초일 때는 29.4m/s.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속도가 증가하고 있어. 자, 그런데 자 여기서 0초에서 1초 간의 속도 변화량 얼마야? 0에서 1초 속도 변화량. 속도 변화량 얼마야? 0에서 1초 속도 변화량 얼마냐고. 9.8이야. 맞죠? 1에서 2초는 나 이거 쓴 거 지울게. 여기 써야 돼서 선생님이. 너희들은 이미 써져 있으니까. 자, 1에서 2초는 속도 변화가 얼마야? 1초에서 2초 사이 속도 변화 얼마냐고. 옳지. 9.8. 2초에서 3초 사이는 9.8. 자, 속도는 증가하고 있어. 근데 이 9.8은 이거 무슨 양이었다고? 9.8 고한 게 뭐였어? 이거 뭐라고 할 거야? 아이, 9.8이 뭐한 값이냐고. 뭐에서 못 뺐어 아까? 1초에서 0초에서 1초 사이, 1초에서 2초 사이, 2초에서 3초 사이 못 뺀 거냐고.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뺀 거 아니야 지금? 아니냐고. 맞지? 속도.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라고 얘가. 아니 문제 어떻게 풀려고 그래. 9.8이 속도 변화량이야. 얘가 일정해. 얘는 일정하지 않아. 얘는 증가야. 속도 변화량은 일정해. 속도 변화가 일정한 이유가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일정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야. 일정한 힘. 힘은 안 변해. 힘의 크기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해서. 자,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기본 개념인데 자, 응용이 옆에 써 있습니다. 자, 뭐라고 써 있냐? 0초부터 자, 읽어보세요. 왜냐면 문제 나오니까 0초에서 1초 동안의 구간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자, 여기 좀 보세요. 평균 속도를 구하는데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을 때는 평균 속도를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로 구하면 됩니다. 이러면 그 구간의 평균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0에서 1초 구간이기 때문에 이 0이 처음 속도고, 그러니까 1초 때 속도, 아니 0초 때 속도고, 9.8은 나중 속도입니다. 몇 초 때 속도? 1초 때 속도. 얘는 0초 때 속도고, 얘는 0초, 얘는 1초. 그래서 2분의 처음 속도, 나중 속도 했더니 얼마가 나와? 4.9가 나옵니다. 4.9. 그 다음에 1초부터 3초 동안의 구간 평균 속도도 똑같이 구합니다. 2분의 1초 때 속도가 9.8, 3초 때 속도가 29.4, 그러면은 19.6 이렇게 구합니다. 아셨죠? 문제에 등가속도 운동을 주고 자유낙하뿐만이 아니라 모든 등가속도 운동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등가속도 운동, 속도 변화량이 일정한 운동, 그 운동의 구간별 평균 속도를 구할 때는 2분의 무조건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이렇게 구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또 나옵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가 나와. 자, 정의 하나 더 나왔어. 가속도 뜻. 자,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같은 말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이게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게 가속도입니다. 자,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가속도라고 했어. 그러면 가속도가 존재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 물체가? 힘! 옳지. 힘이 작용할 때입니다. 힘이 작용할 때. 아까 변하는 건 무조건 힘 때문이라니까. 자, 단위는 미터 퍼섹 제곱이야. 조심하시고. 자, 그림 좀 봅시다. 자, 그림 봐 빨리. 자, 자동차가 달리는데 처음 속도가 V, 나중 속도가 2V, 그 다음 세 번째 속도가 3V야. 점점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죠? 뭐 받았어? 뭐 받았어? 힘 받았죠? 어느 방향으로 받았어 그럼? 얘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힘의 방향 어느 쪽이야? 옳지! 자, 가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습니다. 가속도 방향이 힘의 방향입니다. 자, 분명히 물어볼 거야, 문제에서. 가속도 방향 찾으라고 할 거야. 그러면 그 물체가 속력이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 보고, 빨라지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 느려지면 운동 방향 반대 방향. 자, 생각해봐. 내가 앞으로 뛰어가. 근데 친구가 날 뒤에서 잡아당겨. 내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왜? 나 힘 받고 있잖아, 지금. 내 친구가 날 잡아당긴다며. 어느 쪽으로? 내가 가려는 방향에 반대쪽으로.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자, 얘야, 얘. 보세요. 3V, 2V, V. 움직이는 건 어디로 움직여, 지금?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운동 방향은 이쪽이야. 근데 이건 위에 거고 이건 위에 거고 설명이 내가 여기다 표시를 해가지고. 자,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근데 속도가 느려져. 힘은 어디로 받고 있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가속도의 방향이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가속도와 운동 방향이 반대야. 가속도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이 힘이야. 힘. 힘의 방향이야. 아셨죠? 운동 방향과 같은 건 속도의 방향입니다. 이게 왜 속도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냐? 속도라는 말은 속력과 달라. 얘들아, 속력과 속도 뭔 차이가 있어? 뭔 차이가 있게? 중학교 때는 같이 썼어. 같은 개념으로. 속도와 속력 차이가 있어. 뭔 차이가 있어? 말해봐. 자, 선생님이 집에서 학원까지 왔어. 집에서 학원 왔는데 아차, 숙제를 안 가져왔어. 그럼 집에 다시 갔어. 엄마가 밥 먹고 가래. 밥 먹고 다시 학원에 왔어. 아차,
이번에는 또 휴대폰 놓고 왔어. 다시 집에 갔어. 다시 또 학원에 왔어. 지금 학원하고 집을 뭐 하고 있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자, 봐봐. 집에서 학원 왔다가 학원에 왔더니 숙제가 없어. 다시 집으로 갔어. 이동거리 있어, 없어? 있죠? 집에서 학원까지의 거리의 2배잖아. 내가 왕복했으니까.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해서 구하면 그건 속력이야. 근데 내 위치 변화가 있어, 지금? 없어.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 갔다가 다시 집으로 왔어. 나 위치 변화 있어, 없어? 없죠? 속도가 0입니다. 그러면 속도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방향이 들어가야 됩니다. 방향. 뭔 말인지 이해했어? 자, 봐봐. 선생님이 운동장 도르래, 나보고. 여기 봐. 선생님이 친구 삥을 좀 뜯었더니 저기 뭐지? 담임 선생님이 운동장 도르래. 자,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왔어. 응? 그럼 이동거리가 얼마야? 2파이 R이죠. 원에 둘래. 그잖아. 변위는 얼마야?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왔어. 변위 있어, 없어? 빵이야. 변위를 시간으로 나눠. 그럼 이것도 빵이죠. 얘가 속도야.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눠. 이거는 빵이 아니잖아. 거리가 존재하니까 시간도 존재하고 얘는 속력입니다. 아셨죠? 아셨죠? 지금 이 순간부터 2개를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했어? 선생님이 8바퀴 돌았어. 속력은 2파이 R 곱하기 8 나누기 시간 한 값입니다. 속도는 8바퀴 돌아도 속도는 얼마야? 8바퀴 돌아도 속도는 얼마야? 빵이라고, 빵. 알겠지? 위치 변화가 없잖아. 왜 위치 변화가 없냐? 자, 보세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4분의 1 갔어. 이거를 플러스 A라고 합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어. 플러스 A.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어. 이건 플러스 B.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어. 이 빨간 선은 검은색과 반대 방향입니다, 지금. 맞죠? 아니야? 맞잖아. 검은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어. 플러스 8. 빨간색은 여기서 다시 이 선으로 갔잖아, 여기로.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B입니다. 방향이 달라. 그 다음에 여기 봐. 파란색은 초록색의 반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A. 그래서 얘랑 합해서 0. 얘랑 합해서 0입니다. 이게 변위야. 방향이 있어, 방향. 아까 선생님이 집에서 학원. 여기 보세요. 500m. 학원에서 다시 집. 마이너스 500m. 그래서 이 2개 합해서 0이 된 겁니다. 0. 이게 변위입니다. 변위. 변위는 방향을 고려해서 도출하는 값입니다. 방향을 따져줘야 됩니다. 반드시. 이 변위를 공식으로 쓰는 건 속도. 방향 따위는 필요 없어. 내가 직접 이동한, 내가 발로 지나온 거리를 다 합했어. 그건 거리. 그건 속력. 이해하셨죠? 그거 중요합니다. 오늘 말고 다음 시간부터 중요해. 자, 그래서 여기서 다 속도라고 써있어, 속도. 방향 고려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속도. 방향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 보세요. 0에서 1초 동안 4.9m 이동했어. 그럼 평균 속도 4.9입니다. 1에서 2초 동안 14.7, 14.7. 자, 이렇게 이동했어. 구간별 거리와 속도가 나왔어. 얘에서 얘를 빼줍니다. 9.8. 여기서 여기를 빼줘. 9.8. 이거는 뭐야? 이 초록색은 속도 변화량입니다. 얘를 시간으로 나눠. 9.8 나누기 1초.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가속도가 됩니다.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을 반드시 시간으로 한번 나눠야 됩니다. 얘가 여기 봐. 속도 변화량이랑 가속도랑 같은 값이 된 건 시간이 우연히 1초 간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속도 변화량이 9.8이야. 근데 시간이 만약에 1초 간격이 아니고 0.1초 간격이었어. 그럼 얘를 0.1초로 나눠야 된다고. 그럼 이게 얼마나요? 98이죠? 이게 가속도가 된다고. 속도 변화량은 9.8이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보시는데, 자, 요거 중동 과정입니다. 이거 중학교 때 배웠을걸? 중3 때 안 배웠냐?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안 배웠어? 이걸 안 배웠다고 하면 안 돼. 안 배웠으면 학교에서 안 가르친 거야. 자, 교과서에는 있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두 방향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들어가야 됩니다. 수직 방향과 연직 방향. 왜 나누어서 분석을 들어가야 되냐? 힘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작용합니다. 내가 여기 좀 보세요. 잡고 있다가 놓은 게 아니야. 잡고 있다 놓은 거면 얘는 자유낙하야. 밑에서 잡아당기는 중력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 수평 방향으로 던진 운동은 내가 잡고 있다가 놨단 얘기가 아니야. 말 그대로 이걸 어떻게 했단 얘기야, 내가. 던졌단 얘기야. 근데 여기 좀 보세요. 선생님 이걸 던졌어. 던지면 이 펜이 계속 쭉 날아갑니까? 쭉 날아가? 안 떨어지고? 아니잖아. 떨어지잖아. 어떻게 떨어져? 가다가 툭 떨어져? 아니죠. 어떻게 떨어져?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져. 포물선 이렇게. 자, 수평 방향으로는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은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날아가려고 해. 근데 문제는 선생님 손을 떠나는 순간 냅다 뭐가 작용하고 있냐? 연직 방향으로. 수직 아래야. 연직이. 수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합니다. 얘 힘이잖아. 그럼 변해야죠. 뭐가 변하냐? 속도가 변합니다. 속도.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 됩니다. 연직 방향으로는. 그래서 연직 방향은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수평 방향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관찰합니다. 관찰할 때도. 자, 이 그림을 보는데 여기서 진한 색이, 여기 진한 색 공이 실제 공의 움직임이야. 이거 옆에서 본 거야. 선생님이 공 던졌을 때 너희들이 옆에서 본 거라고. 자,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옆에서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옆에서 봐서 알 수 있는 건 두 개 다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을 한 번에 볼 때 옆에서 보는 거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만 보고 싶어.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서 봐야 되냐? 위로 올라가서 봐야 됩니다. 위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공을 이렇게 던질 때 위에서 내려다 봐야 돼. 그 공을. 그러면 위에서 내려다 보면 높낮이는 안 보여. 위에서 보니까. 뭐만 보여? 그 사람 눈에는, 자, 여기 보세요. 위에서 이 공의 움직임을 보지 이 사람 눈에는 이 그림만 보입니다. 이 그림만. 이 빨간색 공의 궤적만 보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공과 공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게 보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한테는. 아셨죠? 위에서 내려다보면 높낮이가 안 보여. 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이동하는 것만 보인다니까? 이 사람 눈에는 이렇게 보여. 그리고 내가 이렇게 던졌을 때 앞에서 그 공을 보지? 내 앞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던졌는데 이 공을 받을 사람 눈에는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내 앞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던지니까. 이 사람 눈에는 옆으로 움직이는 건 안 보여. 이 사람 눈에는 뭐만 보여? 공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만 보입니다. 이 사람 눈에는 이 공만 보여. 이 공의 움직임만 보입니다. 그 사람 눈에는. 요 사람 눈에는 파란색 서 있는 위치에서 보잖아.
이 공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점점점 멀어지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눈동자가 보는 그림은 수평 방향의 운동 모습입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상태가 일정해야죠. 그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속도는 일정합니다. 등속이니까. 가속도는 당연히 0이죠. 가속도하고 같은 말이 속도 변화량인데 속도 변화가 없다니까 등속이라고. 등속. 됐죠? 만약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는 사람은 이 파란색 눈동자의 사람은 파란색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던지는 걸 앞에서 바라보지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방향을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왜? 일정한 힘이 있어서 일정한 힘이 작용해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그 값이 가속도 값이 9.8입니다. 가속도. 무슨 가속도야? 중력 가속도죠. 중력 때문에 발생된 가속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하면 9.8이 나와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그래프. 자,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 중학교 때 배웠어. 자, 속도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를 뜻합니다. 여기 기울기가 지금 일정합니다.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이죠. 됐죠? 자,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제목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속도 시간 그래프라고 해놓고서는 이 그래프를 보면 안 됩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야. 위치 시간 그래프라고 해놓고 이 그래프를 보면 안 돼. 위치 시간 그래프는 위치 시간 그래프라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등속 직선 운동은 속도가 안 변하니까 속도가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뭘 나타냅니까? 이 면적 뭘 나타내? 이동거리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 뭘 나타냅니까? 지금 이 그래프에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 있어 없어? 지금 이 직선 기울기 있어 없어? 기울기 없죠? 기울기 0이지? 무슨 운동이라고 그랬어? 등속의 운동이라고 했죠. 그럼 뭐가 0이라고? 속도가 0이라고? 속도는 존재하잖아. 뭐가 0이야? 등속 운동이니까. 가속도. 기울기가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가속도가 0이라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속도 변화가 없다고. 응? 알았죠? 자, 다시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 위치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 속도. 속도 시간 그래프의 면적은 이동거리. 이거 중학교 때 거야. 속도 시간 그래프의 면적은 이동거리.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도 변화량. 혹은 가속도. 아셨죠?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서 기울기는 속도야,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여기가 위치가 아니고 속도로 바뀌었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가 아니라 가속도야. 이해했지? 뭔 말인지. 자, 이번에는 등가속도 운동의 위치 시간 그래프야. 여기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항상 속도야.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라고. 근데 문제는 얘 운동이 무슨 운동이었어? 등 가속도 운동이었죠? 속도가 뭐 하는 운동이야? 증가하는 운동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죠. 이게 접선의 기울기고 이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값을 나타냅니다. 무슨 그래프에서?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그 다음에 이 속도를 그래프로 옮기면, 속도 시간 그래프로 옮기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도가 아니라 가속도라고 했습니다. 물론 면적은 계속 변위겠죠. 변위. 이동거리. 변위, 이동거리 똑같습니다. 얘 변위라고 써야 되겠다. 속도니까. 변위. 그러면 이거 변위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가로축 시간 곱하기 속도 이렇게 구합니다. 면적, 기울기는 가속도. 자, 질문. 지금 이 그래프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야. 이 그래프는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그럼 이 그래프로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게? 얘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어. 지금 선생님이 뭔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으면 이거는 수학이 문제야. 과학이 문제가 아니라 나 지금 접선의 기울기 얘기하고 있는데. 자, 얘는 속력이 지금 속도가 증가하는 그래프였어. 이 빨간색은 감소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그래프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 눕혀지고 있잖아. 이렇게 세웠다가. 아셨죠? 그리고 이쪽에는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려야죠. 그래야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그래프죠. 이 초록색 그래프랑 이 초록색 그래프가 같은 그래프입니다. 그 정도는 알지?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이건 수학의 영역이야. 자, 됐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던졌는데 속력을 달리하면서 던졌어. 자, A, B, C. 이거 동시에 떨어집니다.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A, B, C 동시 도달합니다. 바닥에. 다만 누가 멀리 날아가? C가 제일 멀리 날아갑니다. 멀리 날아가. 멀리. 어디 갔어? 아이씨. 없네. 자, 낙하 지점. 낙하 지점은 A보다 B보다 C가 멀리. 그래서 멀리 날아간다. 빨리 도달한다가 아니야. 멀리 날아간다. 뭐가 다른 겁니까? 속력이 다른 겁니다. 아셨죠? 내가 세게 던졌어. 그럼 멀리 날아간다고. 빨리 다 바닥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력은 달라져도 연직 방향의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이므로 얘가 안 변합니다. 얘가 일정하기 때문에 같은 높이에서 던지기만 하면 동시에 바닥에 닿습니다. 자, 그러면 엄청 센 속도로 달렸어. 이렇게 던졌어. 그러면 바닥에 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구 중심 방향의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왜 가속도냐? 얘는 속력은 안 변해. 운동 방향이 변해서 가속도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수평 방향으로 충분히 큰 속력으로 발사하면 물체 C는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원운동합니다. 즉 공전합니다. 누구처럼? 달처럼. 자, 그래서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이거 누가 생각했어? 누가 생각했어, 이거? 처음에 뉴턴이 생각했습니다. 뉴턴의 사고 실험이야. 아셨죠? 자, 또 나오네. 이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구 중심 방향의 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얘들아, 속력은 안 바뀝니다. 응? 속력은 안 바뀌고 뭐만 바뀌어? 운동 방향만 바뀌어. 왜? 중력의 방향, 힘의 방향과 달의 운동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원운동을 합니다. 수직이면 자, 아셨죠? 등속 원운동입니다. 등속 원운동. 자, 여기 보세요. 원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의 전개. 원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수직이고 이 힘의 방향은 구심력의 방향입니다. 이 구심력은 원의 중심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아. 그래서 항상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물체와 힘이 수직으로 작용해. 그러면 그 물체는 원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아. 그러면 속력만 빨라져. 반대야. 속력만 느려져. 힘의 방향이랑 운동 방향이 수직이야. 운동 방향만 변해. 근데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비스듬해. 그러면 속력과 운동 방향 모두 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 써놓으면 힘의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이 비스듬하면 그 물체는 포물선 운동이나 진자의 운동을 합니다. 포물선 운동은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입니다. 원운동을 하는 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 이거 중요해. 수직이면 원운동 합니다. 무조건. 만약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해? 그러면 속력이 증가하거나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합니다. 자, 509 쪽 빨리 풀어보세요. 잘 봤습니다. 시험은 잘 준비해왔어.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려왔어? 자, 509번 풀고 나서 빨리 문제 고치세요. 모르면 책 보고 고치고 모르면 질문. 자, A의 질량이 커지면 가속도가 커진다. 자, 509번 푼 사람 답 확인해 보세요. 얘들아, 이 중력과 속도 값은 안 바뀌어. 아셨죠? 문제에서 딱 주어지면 어떤 경우에도 그 문제에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가 10으로 나올 때가 있어. 10. 이거는 계산 편의상 바꾼 거야. 그때는 10으로 계산하는 거야. 중력과 속도는 어떤 경우에도 안 바뀌어. 가속도 커진다고 했는데 가속도 안 커집니다.